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사람이긴 많은데요. 지금은 시간이 새벽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 아침에는 이미 영상 찍었고, 지금은 6월 10일, 네, 오후 8시 17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내일 새벽에 제주도 한라산으로 당일치기 이제 한라산 등반을 하러 갈 예정이라 아마 내일 아침에는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녁에 좀 미리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벌써 지금 오늘까지 77일째 영상을 찍었는데 78일째는 아침에 찍지 못하고 저녁에 찍게 되었어요. 또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사실은 이 핑계로 영상을 하루 쉴까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시간이 나네요. 시간이 나니까 또 찍어줘야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루 미리 찍게 됐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내일 아침에 올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하루 전날 미리 찍어놨다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오늘 읽어드릴 책이 딱 저랑 딱 상황이랑 맞는 책이라서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이 꿈을 키우려면 길을 떠나라 라는 내용입니다. 꿈을 키우려면 길을 떠나라.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겨우 한쪽만 읽은 책과 같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멋진 말은 여행의 가치와 우리가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함축해 놓은 듯하다. 앞일이 미지의 영역이듯 여행지에서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가보지 않고는 모퉁이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지, 어떤 정신적 자산을 얻게 될지 가보지 않고는 헤아릴 수 없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지형, 역사, 문화, 삶,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삶이라는 본질에서 볼 때는 모두 같기도 하다. 모든 곳에 삶의 희노애락이 있고 전쟁과 기아와 슬픔과 질병이 있다.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좌절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도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많은 곳을 여행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고난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어떤 곳은 노래와 글에 한이 맺히고 처절하다. 그런데 어떤 곳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도 그 한을 밖으로 터뜨리지 않고 안으로 깊어져서 영혼의 울림을 주는 영가를 빚어내기도 한다. 어느 한순간 내질러서 그것이 노래가 된 것이 아니고 그걸 삭히고 잘 정돈해서 1000번, 10,000번 연습해야 비로소 남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 클래식이구나. 다른 나라 여행에서 얻게 되는 큰 깨달음이다. 그런 역사와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문화의 수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여행은 자연을 통해서도 큰 깨달음을 안겨준다. 몽골이라든가 바이칼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 클래식 같은 고전일까? 최첨단의 고급 문화일까? 아니다. 바로 자연이다. 자연은 그 자체가 예술이다. 유럽의 몇백 년, 몇천 년 된 문화 유적을 본다 해도 몽골 초원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의 예술성을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광대한 초원과 호수의 보석 같은 빛깔이 주는 영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에서는 사진을 아무 때나 어느 각도로 찍어도 다 예술이 된다. 말하자면 수조 개가 있는 별 중에서 딱 하나 가져온 것을 우리가 예술이라 친다면 바이칼에는 하늘의 무수한 별에서
많은 예술이 온 천지에 펼쳐져 있다. 그 광대한 자연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걱정과 근심이란 게 누치할 수밖에 없어서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벼워진다. 바로 내려놓게 된다.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답이 오는 것이다. 몽골의 초원에서 말을 타면 말등 위에서 보는 세상이 사뭇 다르다. 불과 50cm 위에서 보는 것인데도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걸어가면서 보는 세상과는 정말 다르다. 꽃도 옆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시야가 달라지면 나 자신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죽을 것처럼 괴로웠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꿈을 꾸는 사람, 영혼의 북극성을 가진 사람은 여행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꿈의 크기가 자라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지금 꾸는 꿈을 누군가가 이미 이루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세상을 둘러봐야 한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고생했는데 다른 곳에 가보니 6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았을 수도 있다. 그럼 세월을 하는 것이 된다. 또한 여행을 통해 자신의 꿈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에스프레소 바에 영감을 얻었고 그러한 커피 문화를 스타벅스에 접목해 성공했다. 꿈을 가진 사람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꿈을 새로운 시선으로 점검해 보면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한라산으로 떠날 저에게 딱 맞는 글 아닌가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딱 여행의 글이 딱 저에게 주어져서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포춘 쿠키 같은 거 딱 열었는데 아주 그냥 대박의 글귀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당일치기로 한라산을 다녀오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건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가 그때도 혼자서 그때는 당일치기는 아니었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한라산 백록담까지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한번 올라가 봐야지 라는 생각에 진짜 그때는 운동을 잘 못하고 지금보다 한 13kg, 15kg 정도가 더 많이 나갔을 때였어요. 그때는 몸무게 한 90 중반 정도 되었으니까 그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제 백록당 코스는 한 8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몸이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한 9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갔다 왔는데 그때도 느꼈던 게 그때는 당일치기는 계획은 아니었고 그 하루 전날 저녁에 미리 가서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다음 그 비행기 타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루만 휴가 내면. 그랬는데 이번엔 좀 이제 코스를 바꿔서 그 백록당 코스처럼 긴 거 말고 이게 그 영실 코스, 어리목 코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코스가 있는데 그쪽은 영실 코스는 보통 한 3시간 정도 코스, 어리목 코스는 보통 한 4시간 정도 코스라서 그거를 올라갈 때는 영실이나 오리목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반대로 내려오는 코스로 하면 한 빠르면 3시간 반에서 넉넉히 해도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코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위에서 독서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내려올 거 계산해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녀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 세운 계획을 실행을 하는 게 이제 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내일 6시 40분인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 5시 한 반까지 가려면 집에서 늦어도 5시에는 나가야 돼서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미리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주도를 한라산을 다녀올 생각을 가졌고, 무언가 좀 다녀오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좀 대단한 걸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그 홍대에서 저희 집까지 한 26km 정도를 걸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걷는 중에는 걷고 나서 뭐가 특별하게 영감이 떠오른다거나 뭐 색다른 특이한 깨달음이 온다거나 그랬던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백록담 올라가는 코스보다 이쪽 코스가 더 훨씬 더 눈에 담기는 풍경들이 더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풍경도 그렇고, 제주도는 6월 중순이 그 철쭉이 많이, 한라산이 철쭉이 피는 시기라서 그 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눈에 그런 예쁜 거, 멋진 거, 좋은 풍경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담아올 계획입니다. 좋은 느낌, 행복한 감성, 그리고 뭐 멋진 절경 같은 거 눈에다가 많이 눈 그리고 뭐 마음 이런 데다가 많이 담아올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시는 분들한테 그런 좋은 경험 같은 거를 얘기해 주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만날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다녀와서 코스랑 그런 것들 제가 이제 한 번씩 밟아볼 거니까, 나중에 저와 함께 다녀오고 나서 괜찮으면은 솔직히 다녀오는 비용도 제가 지금 이번에는 조금 비행기 티켓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95,000원이 나왔는데 갔다 왔다. 좀 저렴할 때 가면은 한 7만 원대 이하로도 갈 수 있거든요. 평일날 가게 되면은. 그래서 물론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간식이랑 이제 이동하는 비용이랑 그런 거 합치면은 한 15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도 KTX 한번 타고 어디 다녀와도 그 정도 비용 나오니까 좀 그런 거 감안하고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좀 더 모시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니, 오늘은 뭐 책 보고 그런 내용은 거의 없이 그냥 저 내일 여행 간다고 자랑하는 내용만 잔뜩 했네요. 네. 그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지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 잘 다녀올 거고요. 잘 다녀오고, 그리고 그 부푼 마음으로 그 다음 날 다시,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내일 꼭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제가 10시에 도착을 해서 집에 오고 뭐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잘 시간 한 12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고 나서 새벽 3시 반에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내일 꼭 뵐 수 있을 거라는, 네, 꿈을 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저도 잘 다녀올 거고요. 혹시나 생각나시면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